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라폼 스터디 6주차 정리입니다. 6주차에서는 테라폼에서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과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민감 정보는 두 종류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테라폼 코드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태 파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저장된 민감 정보가 만약에 외부에 공개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기더 퍼블릭 레포가 있겠죠. 이런 퍼블릭 레포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보안 사고를 통해서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위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이 돼서 저희도 의도하지 않게 외부 존재가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6주차에서는 이런 민간 정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먼저 테라폼 코드에 있는 민간 정보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바이더 블럭입니다. 이제 프로바이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테라폼이 프로비저닝 할 대상의 정보인데요. 대표적으로 AWS 클라우드가 있겠죠. 근데 이 프로바이더 내부에 인증 정보를 저희가 하드 코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 코딩 넣을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뭐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어, 노출이 될 수 있는 어, 하나의 위험 요소이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어드민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테라폼 코드가 유출이 된다면 자동으로 어드민 권한도 탈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거는 프로바이드 블럭에 하드 코딩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환경 변수입니다. 각 프로바이더에서 지원하는 이 환경 변수 방법을 테라폼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프로바이더를 예를 들면 AWS에서 이제 가이드하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테라폼도 이 환경 변수를 읽어서 AWS를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것보다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단점이 매번 재부팅 하거나 아니면 쉘이 바뀌었을 경우에 환경 변수를 재설정해 줘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안 방법은 바로 설정 파일인데요. 각 프로바이더에서는 이 환경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설정 파일을 읽어서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를 읽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AWS 프로바이더는 AWS 컨피그러 백용으로 AWS 설정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테라폼은 우선순위를 이제 찾아서 프로바이더 블록에 설정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 변수에 설정이 있거나 그래도 없으면 설정 파일을 이렇게 찾아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테라폼이 내 PC에서 실행할 때 설정이었는데요. 테라폼이 내 PC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서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로바이더 보안을 할 수 있을까요? 민간 정보를. 그 방법, 이제 세 번째 보안 방법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환경 변수, 두 번째가 설정 파일인데요. 여기서 설정했던 이 어, 인증 정보를 자격 증명이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이 자격 증명은 저희가 지우지 않는 이상 무한히 쓸 수 있습니다. 내 PC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게끔 설정이 된 거지만 내 PC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 PC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 위험하고 그걸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걸 임시 보안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두 가지 예제를 가져봤어요.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어, AWS 예제로 한다고 하면 AWS 자체한테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예제와 그리고 어, 직접이 아닌 OIDC 프로토콜을 통해서 AWS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한테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받는 예제를 저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A인데요. 첫 번째 A는 AWS가 주체가 되어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A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가 SSL 접근을 하는 A인데요. 이때 인식 보안 자격 증명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EC2 인스턴스는 AWS 자체한테 인식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요청을 하고요. AWS는 이제 검증하는 요청 정보가 있겠죠. 그 요청 정보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맞다면 이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그 보안 자격 증명으로 SSL EC2 인스턴스가 SSL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WS 기술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EC2 인스턴스에서 임시 자격 증명 발급을 위해서 IAM 롤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IAM 롤을 설정해 놨고 이 IAM 롤에는 이 신뢰관계가 어순 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 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자격 증명 발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롤에는 퍼미션이 AWS를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 이 롤에 설정된 폴리시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희는 테라폼 코드로 AWS 인프라를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 실습 이제 발표 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EC2 인스턴스와 S3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IAM 롤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코드가 그런 내용이 테라폼 코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GitHub 레포에 보시면 이 S3에는 S3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고요. S3 버킷 이름은 variable 블록으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디폴트나 아니면 인풋을 줘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내용이겠죠.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ILO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 ILO를 설정하기 위한 코드가 아래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이 ILO를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살펴봤던 테라폼 코드를 AWS 인프라에 반영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EC2 인스턴스에 제가 키 네임을 이렇게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SS 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이 키는 원격 족속 EC2 인스턴스의 원격 족속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키 생성하는 방법은 리드미 문서에 보시면 여기 준비라는 챕터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키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미리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키상이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테라폼을 코드를 AWS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만들었던 이제 테라폼 코드가 AWS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므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잘 실행이 되었고요. 테라폼 어플라이 컴플리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AWS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3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S3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variable.tf에 있는 이 버킷 이름 그대로 S3 버킷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create example이라는 버킷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S3를 접근한 EC2 인스턴스도 이제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 키에 접근 여기에 원격 접수하기 위해서 키도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도 설정이 여기 있죠. 키 페어 네임에 데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IAM 롤, EC2 인스턴스의 IAM 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IAM 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따라가 보시면 신뢰 관계가 지금 어순 룰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이 어순 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 여기 롤에 설정된 퍼미션을 저희가 권한을 갖게 돼요. 이제 S3 리스트 get 버킷이라는 이 액션을 넣어서 S3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S3 내부에도
목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회 권한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EC2 인스턴스의 원격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 이 키가 있는 위치, 네, 프라이빗 키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로 다시 가볼게요. 네,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로 가서 이 퍼블릭 IP를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h 그리고 데모 그리고 EC2 유저 IP를 적어주시면 이제 원격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에서 조금 되돌아가 보면 저희가 한계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봐볼게요. 보면 제 AWS로 시작한 한계 변수가 하나도 없죠. 즉 AWS 인증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WS config 명령을 치면 AWS config도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none으로 뜹니다. 이 설정 파일도 보시면 AWS 숨김 디렉토리가 없다고 되어 있죠. 즉, 이 EC2 인스턴스 내부에는 어떠한 AWS 인증 정보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AWS S3 LS를 치게 되면 잘 명령을 수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EC2 인스턴스에 IAM 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IAM 롤이 신뢰관계가 없음 룰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발급을 받았고 그 권한이 S3 목록 조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WS S3 LS 명령어가 잘 입력이 된 겁니다.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커맨드는 유튜브 이 설명 라인에 써놓을게요. 이 커맨드를 명령어로 입력을 하시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키, 시크릿 액세스 키 그리고 토큰이 보이는데요. 이 임시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제 만료 날짜가 있어요. 이 시간에 만료가 이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 7시간으로 보이네요. 6시간 반인가요? 예. 이 시간 뒤로 만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시 보안 자격증명 A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하고 다르게 첫 번째 봐볼까요? 첫 번째는 AWS 자체한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AWS에 바로 발급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개의 매개체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입장에서는 이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중간 매개체는 AWS한테 요청한 걸 전달을 해서 여기서 발급을 받은 임시 자격 증명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OIDC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에서는 GitHub 액션과 GitHub OIDC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GitHub 액션에서 S3에 접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급을 받는 방법은 이제 OIDC, GitHub OIDC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거고요. 이 OIDC는 AWS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하고 신뢰관계를 맺어서 사용자가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요청을 전달을 해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고 그걸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좀 복잡하지만 첫 번째 그림에서 바로 AWS한테 요청했던 걸 중간에 한 개의 매개체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OIDC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WS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이제 생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AWS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는
IAM에서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라는 메뉴에서 생성할 수 있고요. 어, 이 GitHub OIDC하고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어, 다시 말하면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GitHub에 대한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은 오픈아이디 커넥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OIDC에서 이 AWS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한테 발급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업순 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롤을 한 개를 추가해 주시고 신뢰 관계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AWS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있죠. 그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를 주체로 신뢰 관계를 맺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린시펄이 지금 OIDC 프로바이더 그리고 GitHub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했던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은 업순 룰인데 좀 특별한 업순 룰이죠. 웹 아이덴티 업순 룰을 이렇게 신뢰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어, 여기 아래에 GitHub 레포가 적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GitHub 액션이 어떤 GitHub 레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누구나 요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레포만 신뢰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특정 레포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컨디션, 즉 조건문으로 레포를 이렇게 한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만 이 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OIDC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OIDC와 그리고 AWS 설정이 끝나면 GitHub 액션에서는 바로 이제 OIDC를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GitHub 액션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템플릿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템플릿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OIDC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이 롤 있죠? 이 롤을 여기에 적어 주시고 내가 어떤 명령을 사용하고 싶다. 그 아래 명령을 적어 주시면 간단히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GitHub 액션에서 발급받아서 이 AWS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저의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GitHub 액션이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잘 실행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테라폼 코드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제 발표자에서 봤던 이 AWS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는 테라폼 코드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라폼 코드를 보시면 OIDC 프로바이더를 생성하는 이 리소스가 있고요. 이 리소스에 이제 롤도 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GitHub OIDC에서 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이제 발급을 하기 위한 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롤도 여기 아래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코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로 그대로 이 테라폼 코드를 AWS 인프라에 반영을 하면 되고요. 크게 만들 내용이 없어서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는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어플라이 컴플리트가 뜨게 되네요. 여기서 저희는 한번 잘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IAM을 가시고요. 이 IAM의 왼쪽 메뉴에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라고 있습니다.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보시면 GitHub에 대한 오픈 아이디 커넥트 타입인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 토큰 액션 그리고 GitHub content.com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잘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언스라고 있죠? 어디언스 보면 STC 아마존 AWS.com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 OIDC GitHub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IAM 룰을 볼까요? IAM 룰을 보면 저희가 테라폼 코드에서 룰을 보시면 GitHub 액션 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룰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면 나오고 제 신뢰관계를 보시면 저희가 만든 AWS 아이덴티 프로바이더로 지금 신뢰관계 주체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업순룰 웹 아이덴티로 GitHub OIDC, GitHub
OIDC가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액션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정 레포만 이 신뢰관계가 설정되도록 조건문을 넣었는데요. 이 조건문은 GitHub 액션이 수행하게 될 GitHub 레포입니다. 저는 제 거 레포를 넣어놨어요. 이 레포는 이제 저의 GitHub 레포에 여기 AWS OIDS라는 하나의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여기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 이제 자기만의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서만 이 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설정은 이제 끝난 거고요. AWS 설정이 끝났으니까 저희는 이제 GitHub 액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GitHub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션 워크플로우 내용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GitHub OIDS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온 거 저희는 사용한 거고 GitHub에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을 사용하되 파라미터를 넣어줘야겠죠. 이 파라미터를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리전과 그리고 이 롤입니다. 이 롤은 여기 ARN 있죠. 이게 아니고 이 롤 ARN 있죠. 롤 ARN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제 이 템플릿이 동작을 하게 되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아래 저희가 AWS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통해서 AWS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저는 미리 해놓은 상태고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GitHub 액션을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펜딩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시작이 됐네요. 시작이 되면 보시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지금 발급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AWS SSL 버킷을 조회하는 명령을 이렇게 써서 잘 조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직접 AWS한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게 아니라 OIDC를 거쳐서 AWS 보안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한 A입니다.